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부천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의사윤리운동본부, 골목상권의 상인분들하고요, 인천, 부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분들하고 오늘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님, 그 다음에 이하경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천 시내에 들어오게 될 예정인 신세계 복합 쇼핑몰과 관련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부천 영상문화단지 한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녹지공간과 상업공간에 초대형 신세계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고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지역의 부천 지역의 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근 부천 지역과 부평 지역과 계양 지역, 전 인천 지역까지 지역 상권의 중소상인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재앙과도 같고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경권과 교통, 체증 등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커다란 사안입니다. 저희가 전국 각지에 속속 출몰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에 대한 폐해는 이미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과거 대형마트의 10배 이상 70배까지 달하는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10 내지 15km까지의 골목상권에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라는 이런 객관적인 검증 자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전국 곳곳에 대규모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 지역과 인천 지역에 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 문제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참여하시는 분들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 항상 저희 상인들 문제에 앞장서주고 계십니다.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에서도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돼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지영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윤병국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벌 복합 쇼핑몰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이태현 회장님 참여해 주셨고요. 부천시민연대의 김기현 상인대표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녹색연합의 이상권 상인대표님 같이 자리해 주셨고요.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조중모 회장님,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직접 장사를 하고 계신 안창수 대표님, 은민호 대표님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을살리 국민운동본부의 신유철 집행위원장도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순서로 들어가서 여는 말씀 겸 쇼핑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태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의 문제점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이 아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역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장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들의 경제적인 정책에 포섭되기 일쑤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데가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건이 이제 걸려들었는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더민주당의 자치단체장님과 시의원, 국회의원님들이 사귀시는데 이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는데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민주당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민생정당으로서의 가치체계에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경제정책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제정책을 잘못 세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오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실적을 쌓겠다는 실적주의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유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대형 쇼핑몰들은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쪽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유치한 것이 아니고
유통 재벌들의 계획과 전략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 추진 과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들에게 포섭되는, 재벌들의 전략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적당합니다. 실제로 2015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신세계가 유통 전략을 내세우면서 3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3조 5천억을 투자해서 어디다 쓰냐면 복합 쇼핑몰, 이마트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투자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 투자 전략의 일환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을 자기들이 찝어서 자기들이 치고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마치 지방자치단체들을 자기들이 유치하는 것이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부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복합 쇼핑몰이 거기에 10만 평 규모의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 결국은 부천, 인천의 북구 지역은 재벌 유통의 아성이 될 겁니다. 유통지역에. 그리고 부천시는 그들의 천병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부분도 많고, 시민사회단체나 상인들이 지역 경제가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의 도심 상권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고 체계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일부 상인회장을 설득해가지고 마치 전체 상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상인회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13명, 16명 정도를 상생협약 체계에 끌어들여서 도장만 찍게 했다고 해서 골목 상권과 그 다음에 자영업자와 임의용업, 음식업, 숙박업 이런 상인들을 그들이 대변하고 있습니까?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부천시와 인천시 북구권의 상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도매상들을 합치면은 그들의 100분의 1의 이해관계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면서 그들만 일부 살짝 설득해놓고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설득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봐라, 우리 이렇게 다 협약했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저열한 술책을 저는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유통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은 또 녹색연합 대표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런 대형 유통 쇼핑몰이 들었으면 집값이 오르니 땅값이 오르니 하면서 대중적인 어떤 시야를 막아버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그 지역은 교통환경이 F등급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이 더 타운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그 지역은 FF 등급이 나와서 교통지옥,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각종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쪽은 아마 환경지옥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입 다물고 눈 감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에 있는, 저는 부천시와 북평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신세계가 지역경제를 살려서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도시를 공동화시켜서 재앙의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지옥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목격하게 될 것인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실을 호도하고 그냥 지나칠 생각을 하면은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본을 등에 진 세력이 민생의 편에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꾸 자본을 등에 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민생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전 지역에서의 이 힘든 싸움을 각계마다 이렇게 힘들게 대처하지 마시고 더 민주당의 당론을 정확히 하셔서 더 이상 지방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당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재벌의 앞잡이가 돼서 이렇게 시장 경제와 무질서를 호도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저기 부천 지역에서 직접 장사를 하시면서 위기감을 갖고 계신 우리 안창수 대표님 모시고 짧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장사하고 있는 안창수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저희 생존권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장사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참으로 갈수록 이 대기업들의 행포로 인해서 점점 이 경제가 힘들어지고 중소상인들의 삶이 참으로 그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가, 이 대한민국 경제가 대기업만의 유저가 아닌 중소상인들이 살 수 있는, 참으로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힘들게 그 중소상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제가 2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나아지는 경제보다는 점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게 과연 저희 상인들이 잘못인가, 또는 정치권에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저희 부천 시민들이 네 분의 그 의원님들을 다 국회로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원영 시장 같은 분은 민서시장 1기 때 이 중동, 상동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 영상복합단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20년도 채 안 돼서 이것을 대기업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김만수 시장님께서 이건 너무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세계 복합몰이, 쇼핑몰이 들어오면은 부천을 비롯해서 반경 15km라는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가 참으로 초토화가 됩니다. 용세 상인들은.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기업하고 중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무쪼록 그 김만수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을 철회해 주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천이 그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천 그 영상단지가 정말 좋은 그 만화와 그 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참 복합 문화 예술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영세 상인들이 잘 살고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주신 시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박한 심정을 잘 말씀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시민단체 분들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부천 시민연대 회의, 많은 YLC나 YWC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님의 짤막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의 민의는 서민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민의를 얻고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의를 거슬러서 부천의 더민주당 시장 그리고 더민주당이 다수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부천에서 초고층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인구 밀도 전국 2위 도시입니다. 녹지율은 전국 최저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작년 10월에 신세계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면서부터 약 7,000평 규모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식당, 멀티플렉스 이렇게 초대형 건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상권이 인근 5km는 심각한 영향, 인근 15km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천시는 시민 의견을 요식행위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영성문화단지 매각과 관련해서 2차례 정책 토론회가 있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하는 의견,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가뜩이나 심각한 중동 IC 인근의 교통 대책, 인근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참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민의 땅 5만 6천 평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시민의견 수렴, 그나마도 제기된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없이 힘으로만 강행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천 지역에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야기할 환경, 교통, 서민경제, 주변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이렇게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반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두 분 정도 더 발언이 좀 남아 있는데요. 여기 우원식 위원님께서 일정이 좀 있으셔서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우원식 의원님 모시고 좀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난감합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 신세계 복합 쇼핑몰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내일 그 부천시 의회에 이 매각하는 안건이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이런 대규모 쇼핑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제한을 하고 중소상인들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이미 그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하는 그런 법안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그래서 아직 통과는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통과시킬 그런 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에서 이 복합 쇼핑몰이 이렇게 커다랗게 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법을 이제 19대에는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통과시킬 수 없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는 바로 첫 해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앞에서도 설명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복합 쇼핑몰은 한 가족에 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영화관도 있고 오락시설도 있고 놀 때도 있고 그러면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동네에 있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이런 서구 선진국에서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규제하는 겁니다. 어디 외국을 나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 데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대기업, 대재벌들이 국민들과 상생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이게 들었으면 동네 번듯한 건물 들었고 그리고 물건 사기 좋아지는 소비자의 소비심리 이런 소비자의 편의 이런 것들만 잘 부추겨서 그렇게 되면 초기에 집값도 오르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지역 경제 이게 소위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은 유통 재벌들이 빨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 경제 무너지고 그런 게 아주 눈에 보이듯이 뻔한 일이고 동네 자영업자 붕괴되고 우리나라 중산층이 완전히 다 붕괴돼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우리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천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뭐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중앙의 을지로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대로 이렇게 법도 내고 하고 있고 당의 공약은 공약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또 우리 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또 지역 발전을 시킨다고 이걸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게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상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지역에 몇 개 그 재래시장에 상인회하고 상생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상생협약이 정말 그 재래시장 또 골목 상권의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상생협약인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난감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천의 그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에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돼 가다가 법이 통과돼서 근본적으로 할 수 없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당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20대 국회에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깃발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0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런 중소상인 지역경제에 초토화시키는 쇼핑몰 문제를 규제하는 법안 앞장서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치단체 우리 부천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적절히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이상권 대표님 모시고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큰 질병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야 이직하는 문제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가습기 살충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된 지 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큰 문제가 돼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데요. 지금 계양산에서 이쪽 부천 지역을 내려다보면 온통 도시가 빨갛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외곽순환도로에 접한 지역으로서 지금도 그 외곽순환도로는 상습 정체만 해요. 하루 12시간 이상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개인 땅이 아니라 시 땅에다가 이 복합 쇼핑몰을 허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생존권 문제지만은 그 주민들, 인천시나 부천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명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이를 바로 처리하고 국회와 시의회에서는 적극 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 부천시의 안건 처리와 관련된 입장을 우리 우지영 부천시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자회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부천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우리 상인분의 말씀을 들으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인으로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우지영 의원입니다. 지금 부천시는 유통재벌인 신세계와 우선협상을 맺고 복합 쇼핑몰 입점을 전제로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입점을 허용하게 되면 재벌 유통업체에 배만 불려줄 뿐 지역 상권과 자영업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역 상인과 주민의 이익을 빼서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는 복합 쇼핑몰 입점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상동 영사문화단지 매각은 개발 찬성 대 개발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분배의 문제입니다. 도시 개발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은 분배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도시 개발의 이익이 고스란히 재벌 기업에 돌아간다면 이는 정당한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채 재벌 기업이 성장 과실을 독식하는 개발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천시와 시의회,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 사례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대원칙에 서로 합의한다면 분명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어내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고 일부 상인단체들과 일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기로 강행하고 있는 부천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복합쇼핑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협의체를 대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부천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